합니다. 자, 어떻든 아는 것만큼 그림이 안 보인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들레지의 잔재태에 있는 그 생활, 그리고 이제 현실계, 상징계하고의 어떤 그런 실제계하고의 사이에 있어서 실제계 쪽에 공부를 해야 이쪽이 된다. 실제계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잘 정돈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범생이와 약간의 껄렁껄렁하면서도 공부는 머리는 있는데 애가 조금은 놀고 있는 그 상황, 약간의 논팽이 A, B로 봤을 때 B를 말하는 거다. 됐죠? 이제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가야 돼. 자, 이게 어땠어요? 요번에 내용이 매체에서 저기 조금 그림이 많이 나왔나요? 그때 더가하고 이게 만회가? 네, 그림은 많고요. 아하. 오늘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색다른 시각으로 비교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대중을 위한 미술관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좀 이렇게 색다른 뭐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 두 사람의 차이점이나 두 사람의 영향을 시대 순으로 쭉 작품을 분류를 해서 그렇죠. 이렇게 비교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거라는 거죠. 연대기. 네네. 연대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 가서 공부 이렇게 그림을 보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배우면 돼. 그 사람이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네에서 속성이라든지 마네의 어떤 성격, 마네의 어떤 다른 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이 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서 배우면 되고 저는 그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같이 이제 비교하는 거, 그리고 미학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고, 자, 마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더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컴포지션은 세계에서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마네는 왜 그런 모더니티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더니티가 됐냐면 항상 뭐든지 간에 역사하고 시대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먼저 나가, 항상. 먼저 나갈 때 2등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소설가 다음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화가예요. 화가가 그만큼 빠른,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대부분 다 화가하고 같이 시인하고 같이 놀아. 근데 이때는 건축가, 르네상스 했을 때 건축가 같은 그런 브루넬로스키나 이런 사람들하고 프라 안젤리코하고 같이 노는 그룹이 아니라 이때는 건축이 그닥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 부르주아가 되고 난 뒤부터는 지 개인적으로 사는 집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집들은 안 지어. 그러니까 건축가가 별로 필요 없어. 이 사람들은 항상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들과 같이 놀았는데 그때 뛰어나온 사람이 나다르랍니다. 나다르는 누구다? 사진기. 이 사람한테서 인상파 제1전시회가 나다르 2층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마네의 그림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사진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진기로 이렇게 찍으면 원근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근법이 안 나오고 오히려 약간 옆에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흐릿하게 나와요. 그죠? 그리고 편편해. 그걸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마네 그림을 다시 봐봐. 막스밀리안 처형 같은 거 보면 고야하고 똑같이 그 나중에 나오는데 고야는 원근법이 나와요. 그 마네는 이렇게 찍다 보니까 가까운 그림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진기가. 그걸 보고 제가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이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왜냐면 그때 사진은 대부분 다 확대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마네가 대단한 모더니티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성은 누가 위다? 더가가 위다. 오케이? 자, 이런 거였죠. 자,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요거. 예. 둘이 같은 사람이야. 그지? 화가. 요건 압센트, 더가. 요 둘이가 썸씽이 있는 거를 만들었잖아. 그 둘이 긴장의 그걸 갖다가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더가밖에 없잖아.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의 잔잔한 긴장, 그리고 그 둘 사람의 어떤 이모션, 소통하는 거 아무도 표현을 못했단 말이야. 올림피아에서조차도 그거 없었어. 그죠? 그 더가가 컴포지션, 그리고 포지셔닝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최고다. 자, 이 그림을 봐요. 어우, 되게 지저분해, 그죠? 못 그렸잖아요. 못 그렸는데, 그런 거 치고는 뭔가는 아주 못 그리는 애는 아니야, 그죠? 내가 선입견을 줘서 이 사람이 화가기 때문에 못 그렸다, 일부러 못 그렸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 못 그린 것도 일부러 못 그린 것도 있고,
일부러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해서 그 자신을 죽여버리고 다른 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뭔가 옷을 입을 때 포인트를 주려면 다른 거 다 죽여버리고 하나만 딱 하듯이 이런 게 나왔죠. 불쾌해, 뭐다. 되게 쾌활하지 않아요. 무엇을 그리려고 하는 거는 알겠는데 모르겠어, 보통. 나도 잘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 사람 누구야? 라고 한다. 어느 대학 나왔지? 화가인가? 요새 워낙 연예인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니까 웬 연예인이 그렸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컨템포러리, 동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그렸느냐?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 여기 아카데미 소속이 아닌 사람들은 아직도 컨템포러리를 그럴 거 아니에요. 저것들끼리 뭐 젊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그림 못 그리고 뭐 옛날에 화가들은 벨라스키스나 뭐 다른 사람들한테 루브르에 가서 이제 막 거기서 그림도 배우고 아니면 그 그림을 갖다가 모작하고 이래가 실력을 쌓는데 실력도 깜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란다. 예? 여기에서 그걸 완전히 깨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컨템포러리에서의 공부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발휘한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공통점은 뭐냐? 쾌락이. 우리 보통 요새 지금 현재 컨템포러리 그림 대부분 다 쾌락 같은 요소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누드도 보통 누드가 아니라 그냥 행위가 나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되게 거북스러워. 애하고 같이 갔을 때 눈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르는 거의 포르노 작업하고 비슷한. 오케이? 그런데 그거는 포르노라고 어디 들은 건 있어서 왜 쓰라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까 이건 예술이야라고 하지만 그래도 눈을 정면으로 응시해서 보지 않는 좀 덜티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전부 다 빨간 거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빨간 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거. 빨간 거로 돌아가서 나와요. 근데 빨간 거에만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빨간 거로 가는 것은 죽음의 충동이에요. 그게 락강이 이야기하는 사물 A, 대상 A라는 건데 그게 욕망. 우리 인생은 아까 이제 락강 이야기하다 끝났는데 엄마하고 내하고 둘이 붙어 있다가 엄마가 화장실에 가야 되잖아. 그럼 갔어. 가고 나면 얘는 얼마나 불안해. 그때 굉장히 불쾌해요. 애는 알게 모르게 무의식으로 다시 다가가. 애는 안심하죠. 쾌를 느껴요. 불쾌와 쾌를 느낀다고. 근데 얘는 좀 있으면 한 2살, 3살 되면은 야가 인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오랫동안 자리를 비워. 누가 불러요? 아빠가 불러. 그러니까 아빠가 불렀는데 아빠하고 자 있잖아. 그 얘는 죽어 거의 막 불안해가지고. 분리가 되어버리냐. 이 처음으로 느끼는 소외예요. 그래서 이가 자체가 분리되는 것을 프로이트는 거세라 그랬다. 오디푸스 컴플렉스라 그랬고 이쪽에서는 타인의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조절당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파란 게 다 덮여 아빠가 많이 내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이런 것들이 파란 걸로 점철된단 말이에요. 그게 고정관념이 되고 교육이 되잖아요. 그 룰이 되고 규범이 되고 현 사회가 돌아가는 질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덜 교육받는 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떤 교육이 조금 덜 된 사람도 있고 아버지 존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히 파란 게 없이 빨간 걸로 노출되는 사람이 있죠. 그건 정신병으로 발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하고의 나는 어떻든 떨어진단 말이에요. 엄마가 계속 붙어가지고 안고 다니면서 10살까지 가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인생은 엄마하고의 결핍되어 있는 소외로 인한 결핍이라고 해요. 그 결핍을 메꾸는 작업을 인생이라고 해요. 오케이? 거기에서 그걸 갖다가 충동을 메꾸는 충동을 욕망 앤드 충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욕망과 같이 나오는 게 충동 구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뭔가 하면은 괜찮을 거다. 엄마는 분명히 화장실에 가는 건 아니지만 내한테 올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안심이라고 해요. 만족. 그럼 그때는 욕망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데 루이비통 백 사고 난 뒤에 한 개 딱 사고 나면 금방 해결돼. 아니에요. 또 있으면 또 허전해. 또 사게 된단 말이에요. 욕망은 항상 결핍을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거기 있는 왼쪽 지점에 있는 엄마하고 내하고 불안한 그 사이에 있는 그 잠재태 앤드 그리고 실제 개를 뭐라고 그런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암흑의 세계, 이데아의 반대 세계, 포스트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게 쾌락이 되고 비난이 되고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약자, 그러니까 타자가 더 등장을 하잖아.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막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벌써 이미 계몽주의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왜? 계몽주의가 만들어져서 산업혁명이 되고 물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성적인 합리에 의해서 도구적 이성에서 우린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시즘이 나와버렸어요. 왜 그러냐? 물건만 만드는데 모든 걸 다 총력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살라고. 산업화 세대.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나는 뭐가 된다? 돈의 가치화로 딱 만들어져 버려요. 그 나는 내 스스로가 주체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일만 하게 돼. 그래서 그 당시에 광기 미친 애들은 어디로 갔느냐? 일을 못하니까 전부 다 감옥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푸코의 광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내 스스로가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대가 죽음이나 모든 것들이 범생이로 살아나고 우리가 받는 교육이 전부 다 오른쪽에 있는 파란 생활, 상징계 이쪽에 있는 생활이 실제계, 실제는 환상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는 실제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매번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이래 있다가 휴지 떨어지면 휴지 안 주고 가잖아요. 그게 욕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던 이쪽은, 왼쪽에 있는 빨간 거는 무의식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틀에 박힌 편안함과 이런 것들로부터 깨부수자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대충 머릿속에 왔구나 왔죠? 네. 그러니까 파란 거에서 왼쪽으로 가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 구조주의를 해체한다. 후기 구조주의 막 이런 얘기 나와. 데리다가 그런 어떤 철두철미한 역할을 하는 게 탈구축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뜨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들레즈도 마찬가지고 푸코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쪽으로 많이 처음부터 만드는 사람이 니체랍니다. 니체. 디오니소스적인 그런 상황. 반대편에 있는 게 아폴론적인 상황. 아폴론적인 것은 파란 것, 빨간 거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항상 우리 인생은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폴론적인 것도 같이 있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비극의 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니체가. 오케이? 자, 이런 걸 보여줬어요. 자, 이거 보세요. BTS가 방실이에요. 얘 미학가 출신이죠. 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아는 거죠. 뭐? 나의 원동력은 분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쪽에 있는 거? 분노는 빨간 거. 일단 빨간 거에 가야 돼요. 파란 거에서는 절대로 안 돼. 빨간 거에 갔다가 빨간 거에서 가버리면은 마약 먹고 그냥 가는 거고, 빨간 거에서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로? 중간 회색 지대로. 그거 보고 카오스 앤드 코스모스 두 개를 합친 거를 카오 코스모스라고 들레이즈가 말을 해요. 그쪽을 들려서 다시 파란 거를 약간 다시 와서 인용을 해서 윤리, 도덕을 인용을 해서 예수를 통해서 순화를 받아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후기 모더니즘이에요. 후기 구조주의, 현대 컨템포러리 아트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이데아 그림을 그렸던 데가 고대 그리스 밀로 비너스. 그리고 이쪽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던 그림들이 르네상스 그림의 프라안젤리코부터 시작해서 브루넬로스키, 뒤로 뭐 등등등등 무슨 모나리자 등등 왔고, 이제 조금 바로크에서 조금 문제가 되어서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게 마네부터 손질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면, 니체는 1840년. 그럼 누구냐? 모네하고 나이가 비슷해. 오케이? 네. 분노가 있었다. 분노가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거는 예술적인 그 밑에 있는 에너지, 파동을 끌어내는 기운 생동이라는 어떤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한 거예요. 분노를 막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식해요, 이런 거는. 예. 방식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분노 조절 장애냐? 이러면은, 그냥 얘가 말을 안 해요, 그 이상.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영혼 의지, 그리고 에너지도 많으시고, 그렇게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남다른 어떤 그런 그 잠재력,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그 에너지를 받으셔서 가지고 거기서 모티브를 이래 얘기가 되면 예술 좀 하시면 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오브제.
그림을 자 천상에 있을 때는 뭘 그렸어요? 상상, 고대 그리스 신화, 제우스 등등 그렸죠. 요 내려오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나리자는 뭘 그렸어요? 그쪽에 있는 애들은 전부 종교를 좀 그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성경에 봉사했던 그런 거에 아주 잔재가 남아 있어. 그걸 완전히 깨부수는 게 누구냐? 바로크가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도 종교 그림을 그렸지만 매너리즘을 통해서 첫 번째 깨졌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때 이 얘기를 뭐라고 했죠? 조토가 치마부회를 통해 가지고 화가의 문을 열었고 그림에 있어 가지고 변곡점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쭉 와서 밋밋하게 오다가 새로운 어떤 변곡점이 돼서 거기에서 이게 뭐라 그럴까 이 정점을 치고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던 걸 우리가 아방가드르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아방가드르는 매너리즘이란 말이에요. 누구? 목 긴 사람 엘 그레코. 파르미지아니노는 엘 그레코보다는 나이가 좀 뒤쪽에 브론치노하고 이런 애들, 게리치노 이런 애들. 근데 엘 그레코는 1550년이니까 굉장히 이런 매너리즘 화가예요. 근데 걔의 그림을 보세요. 이때까지 왔던 그림하고 완전히 종류가 다른 그림을 그리잖아요. 거기에 비슷한 류를 같이 탄 사람이 누구다? 틴토레토라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는 모나리자 그림을 봐서 좋은 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예술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 이거는 이제 외국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찾아와서 번역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걸어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방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7가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예쁜 르누아르 그림을 볼 때 왜 예쁜 그림을 좋아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늘 하나를 추구하는 건 아니고 그날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그 기분이,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걸 좋다 해서 죄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대를 살아갈 때는 기본 모티브는 이렇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은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좋아해야 돼요. 말씀드렸던 엘 그레코, 틴토레토, 이 사람들은 그림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 예를 들어서 그때 있던 매너리즘 화가 누가 있어요? 매너리즘하고 그 앞에 있는 화가들, 그 세 미켈란젤로고 등등 뭐 라파엘로 그림 잘 그리죠. 근데 그 그림이 밋밋하잖아요. 잘 그리는데 밋밋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밋밋해야 돼요. 잘 그리네요. 근데 그게 이제 태제가 있어서 그쪽에서 얘기한 메타포, 은유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날따라 심리 상태에서 감동에 소통받는 거라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끝내면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라파엘로를 평가할 때는 그런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기능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한테서 나오는 것은 그림의 어떤 스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거는 밋밋해요. 다른 사람은 누구냐? 엘 그레코, 틴토레토는 다르더란 말이죠. 거기에서 화가의 평가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요 사이는 쌤이 나왔죠. 그리고 바나나가 나왔어. 그죠? 그 개념 미술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 그럼 개념 미술은 뭘까? 아이디어잖아.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쌤이라는, 저는 쌤인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쌤이래요. 나 그거 처음에는 큰일 날 뻔했어. 쌤인 줄 알았어. 파운. 쌤부터잖아 그게. 자, anyway. 변기통이 있어요. 변기통을 내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기 어디에 요 밑에 호텔 거기에서 이제 보통 방에서 전시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갖다 놓고 내가 김정수 전시하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제가 갖다 놨어요. 그럼 그 작품 내가 미친놈이야. 그죠? 근데 뒤샹이 1917년도에 쌤을 전시회하고 잊어버렸잖아. 그 미국 독립가 협회에서 잊어버리고 난 뒤에 다음에 또 전시할 때 똑같은 거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 못 찾는단 말이에요. 어디 놨던지 모르고 부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찾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 공장에서. 아니면 전시가 아니라 보통 무슨 그런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져와서 전시하면은 쌤이 전시하면 뒤샹이 전시하면 어떻게 돼요? 작품이에요? 아니면은 작품이에요? 근데 쌤 그게 아니라 피카비아가 친한 친구 피카비아 우리 그림 봤죠? 시그마 폴케하고 그림 비슷하게 보여줬던 거.
앞쪽 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쌤을 전시를 했어. 그건 작품 아니에요. 피카디아가 했으면 전혀 다르게 안 되지. 피카디아가 했어도 안 돼. 왜? 이 아이디어는 누구 아이디어야? 뒤샹인데 왜 그랬어? 이제는 그림의 물질성이나 이런 그림이 저게 그림만 예술 작품이 아니라 이것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지 너희들 한번 봐봐라고 전시해 준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전부 다 욕을 했지만 지금 작품이 돼 있잖아. 그렇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간은 그런 예술적인 어떤 선험적인 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선험적인 그런 거에 예술에 대한 본능이 있어. 우리는 느끼게 돼 있다고. 예술에 대한 거는. 그 칸트 얘기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은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를 벌써 이미 뒤샹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쌤을 만들어가지고 저그 집에서 누구를 시기가 조수를 시기가 야 그거 쌤 만들어라 해가지고 또 만들었어. 그럼 작품 돼야 돼. 뒤샹이 되고 안 돼요. 똑같아야 돼. 왜? 작품이 구분이 되면 안 되잖아. 똑같아야 돼. 이거 처음에 전시했던 거 이거 똑같아야 돼. 근데 바나나는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거는 만들었던 거 이거 어떻게 먹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분간 불변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분간이 안 돼야 돼. 그 작품 간에. 자, 이거 누구 그림? 로시나이. 자, 이것도 차용을 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했다. 그죠? 이것도 포스트 모던 이미지죠. 안에 있는 원화, 그리고 거기에 시뮬라크를 그러니까 복사 스크린 한 개다가 자기가 이제 연필 드로잉하고 리차드 게라 하르트가 이런 수법을 많이 쓰죠. 요새는 보면 이런 그림들 형태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덴티티가 팀 아이텔 알죠? 팀 아이텔. 아이템. 카츠. 이런 팝아트적인 어떤 요소로 비슷하게 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잠깐 볼게요. 계속. 이것도 약간 보면 컬러 필드 같이 그거에다가 약간 단색화는 아닌데 이제 그라데이션을 줬고 색조했던 그런 상황.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그리느냐 하면 내면의 세계 아니면 그 자체의 생년 덩어리로 인한 이 자체가 작품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내가 물감으로 그래가지고 뭔가를 재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색을 칠해가지고 조각하듯이 돌을 깎아가지고 사람을 조각하는 거는 작품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뭔가 표현이 되니까. 우리 외 화가들은 이 캠퍼스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이 전체가 통덩어리로 왜 조각같이 작품으로 생각을 안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림만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작품이 돼 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쌤처럼. 컬러 필드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꾸 나오다 보면 자꾸 이제 빠져들게 되잖아. 여기에 뭔가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면적인 상황에 빨간 걸로 들어가잖아. 침잠을 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내가 순곰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게 마크 로스코잖아. 근데 마크 로스코를 딱 그리니까 도널드 저드라든지 아니면은 조셉 보이스라든지 아니면 러솔로의 미니멀리즘 하는 사람들이 야 평면화 안에 너희들이 구상을 다 빼고 순수하게 그냥 있는 것만 그린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형태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abstraction expression이라고 하는 추상 표현주의의 그린버그식 모더니티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 그림 안에 보니까 자, 드쿠닝을 봐요. 여인 그렸죠. 너희들 보니까 그리네.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우젠버그가 1953년도에 드쿠닝을 지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드쿠닝한테 그림 샀던 거를 지우기로 이레이징을 해요. 지워서 그림을 전시해요. 왜냐? 인간 형태주의에서 했던 그런 누구 순수하게 그린다 그러고 난 뒤에 가만 보니까 안에 뭔가 되게 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아방가르라고 이야기하는 몬드리안 그림을 봐요. 몬드리안이 이제 요번에 나오는 힐마에서 나오는 신작을 해가지고 걔가 그 양반이 완전히 자연이나 나무를 갖다가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자연을 표현해내잖아. 근데 그것만 보면은 완전 순수 앱스트랙션 익스프레스의 잭슨 폴록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도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그 나뭇가지의 잠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상의 일단 형태주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러고 얘들은 되게 고급주의, 그러니까 우리만이 그릴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림이 아닌 순수 미술이 아닌 것은 아무 그림도 아니라고 누구를 비난하냐? 앤드루 와이스도 막 씹어요. 에드워드 허퍼도 병신 취급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림을 1950년대 그림을, 좋은 그림을. 잭슨 폴록이나 마크 로스크나 있던 뉴욕파 애들은 그린버그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게 형식주의라 그래요. 요런 조건 안에 들어가야 돼. 아까 얘기했던 칸트주의 등등 순미주의, 뭐 자연주의, 그러고 뭐 다른 어떤 한 목적성이 없어야 되고, 오로지 그냥 형태는 없어야 되고, 재현도 없고, 주체성은 있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돼. 이게 그림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저것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맹점이 나온단 말이야. 항상 뭐든지 간에 진리는 없어요. 존 미첼, 프랭켄 탈러, 일라인 더 쿠닝 이런 사람들이 똑같이 앱스트랙션 그리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연이라 그래가지고 루이스 모리스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뭘 그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물감이 섞이네. 캠퍼스 안으로 독립되어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건 뭐냐? 이 자체가 이제 섞이면서 약간의 어떤 그런 평평화가 되는 게 아니라 물감이 섞이면서 약간 두꺼워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캠퍼스에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스며드는 어떤 그런 물질의 이런 걸 느끼니까 물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질화의 어떤 물성에 대한 새로운 회의가 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마지막에 뭐냐?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 워낙 셌을 때니까 1956년도에 잭슨 폴록이 죽잖아. 그때 엘비스 프레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엄청나게 좋을 때, 뭐 맥도날드 있고 이러니까 아메리칸은 돈이 되게 많잖아요. 스탈린도 죽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팝아트가 생기려고 하는 시기였는데, 너것들은 먼 나라 세상 사람도 아니고, 자,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항상 이쪽에서만 계속 노는 거예요. 현실 세계는 왜 반영을 안 해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게 뭐냐? 팝아트잖아. 오케이? 그럼 밑에까지 내려갔어. 잭슨 폴록하고. 왜? 빨간 거에 내려가니까 그게 나오니까 감정적으로. 내려가서 허우적거리고 올라와서 팝아트 현실 세계하고 붙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미술은 하나하나 따로 떨어져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뭔가 카와필드는 있는데 이게 구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요소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 조각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면 모더니티에서 나오는 평면적인 요소에서 조각적인 요소의 3차원적인 거로 가죠. 그게 뭐냐? 미니멀리즘이에요. 벽돌, 도널드 저드가 똑같잖아. 세인의 공장에서 만들었던 기계로 벽돌을 만들어서, 그거는 공장에서 안 만들고 지가 만들면 안 돼. 만들어서 딱딱 붙이잖아. 근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조각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뭐냐? 평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잭슨 폴록은 시간이 그 당시에 찰나에, 그러니까 제로 그 시간에 탁 땡기는 거니까. 잭슨 폴록의 물감을 뿌리는 그 시간에 찰나라는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요소가 거기에 작용이 안 돼. 근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저드의 이 벽돌 같은 것들은 공간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하고 같이 간다는 건 뭐야? 연극적인 요소가 영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은 잭슨 폴록이 이야기하는 2디멘션이 아니고 3디멘셔널로 가면서 인간 형태주의는 완전히 배제를 했잖아. 그래서 엄격하게 벽돌만 샀잖아. 벽돌만 반복적으로. 도널드 저드, 오케이? 러셀리도 그렇고 이렇게 철제만 쌓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사람한테 누가 들어가느냐? 관람자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서 보잖아. 이렇게 이 뒤에 뭐 있지? 이 공간은 뭐로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참여하는, 그러니까 관람자, 뷰어가 참여하는 게 결국 뭐로 가요? 참여하는 것은 행위예술하고 이 사람들이 컨셉추얼 아트를 가잖아요. 그럼 내가 다 참여하잖아요.
마우로비치하고 아브라모비치하고 걔들 둘이 붙어가지고 있을 때 남자하고 있을 때 이 사이로 지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계 이야기라는 것은 내가 탁구도 치면서도 같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Right. 그런 역사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자, 여기 또 안에 있는 사진, 그럼 뭐 넣고 콜라주 하고 같은 걸 하는데 이것 자체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그냥 딱 보면 안 되고, 아, 이거는 처음에 역사상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알아야 보인다는 게 이게. 그냥 이 사람이 누구였고, 이 사람은 몇 년도 만들었고, 이 사람 화가가 어떻고 하면 이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는. 누가 보면 화가만 보여요. 화가 뒷조사하러 미술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빨간 거를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미술사라는 거죠. 자, 이거는 보면 누구 그림? 루시안 프로이드죠, 그죠? 네. 네. 이런 그림하고 같이 컴포지션 둘이 같이 붙이죠. 그러면 얘가 그림 그렸을 때의 그 느낌하고 이미지하고 내가 은유하고 싶은 내용하고 이걸 섞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게 나오잖아. 이게 뭐다? 혼성모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그리면서 루시안 프로이드가 뭔가 이 누드를 그려서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저걸 표현하면서 거대 담론인가 서사라는 것은 이분법을 말해요. 선과 악, 깨끗함과 견소함,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아주 큰 굵직굵직한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테두리를 거대 담론 앤드 거대 서사라고 해요. 그 서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이에요. 현대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걸 거창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의 소소함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리종, 뿌리, 그리고 노마드, 집시. 집시는 자유로운 영혼이지만 뭔가 부조리한 것에서는 엄청난 거대한 저항을 해요. 그런 정신,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걸 보시라. 이쪽은 이 밑에 있는 현실 세계, 지옥 세계에 막 완전히 꿈틀거리는 여러분들이 에너지, 이쪽에 있는 파란 거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거의 제로예요. 그죠? 이쪽은 꿈틀거리는 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 파동, 이쪽엔 입자, 이쪽은 가게 되면은 적분이 되는 거고, 이쪽은 미분이 되는 거고. 들레지 읽어보면 미분 적분 나오는 게, 들레지가 수학자예요. 자,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뭔가 감성의 요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 세계가 아니잖아요. 무의식의 세계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보는 세계가 수 있고, 인간과 동물이 그냥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 기관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베이컨 얼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그렇잖아요. 형태가 없어, 형태가. 자, 형태가 없으니까, 형태가 없으면 우리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본능이라는 건 뭐예요? 이드잖아요, 이드. 살기 위한 이드. 자, 이 이드는, 자, 인간은 이성의 자예요, 양성의 자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 인간은 약간 과잉이 있어요. 특히 본능의 종족 보존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은 항상 과잉적인 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먹어놔야 조금 더 버티고, 난 조금만 먹을게 하면은 그 종족이 보존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조금 과잉해요. 마찬가지로 종족 보존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식을 보존하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이성의 자예요. 그게 원래 내 몸속에 있는, 그게 하나님은 그리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이브. 근데 그게 아니라 찰스 다윈의 문지에서 만들어졌던 진화론자라 하더라도 이성애자가 돼야 종족 보존이 돼요. 근데 왜 동성애자가 생기느냐 말이에요. 동성애가 왜 생기냐. 지금 퀴어라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은 LQGT인가 그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 어떻든 BTQ 플러스죠, 그죠?
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소수자로서. 왜? 리종적인 생활에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것은 파란 거는 본질은 다수, 그리고 메이저, 그 중심주의, 이쪽 빨간 거는 비본질, 여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나이트클럽 같은 아주 시끄러운 동네예요. 여기가. 그렇지만 웃음과 있고 행복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는, 마약도 팔고. 오케이. 자, 이쪽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조용하고, 그 도서관에 잘 아는 놈이, 여기서 꼴등하는 놈은 여기에서 1등하는 놈보다 공부 훨씬 못해. 실질적으로 보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얘하고 둘이 보면 훨씬 낫죠. 자, 그럼 내가 뭔 얘기를 했어? 모르겠어. 하다가 또 이상하게 갔어. 무슨 얘기? 빨간 거에서 뭘 이야기 하다가 갔는데. 동성애자가 왜? 아, 동성애자. 자, 이성애자가. 자, 빨간 거, 파란 거가 덮죠. 룰에 의해서, 락강에 의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죽음이 덮었어. 다 덮었어. 강박이 너무 강해. 이 강박 있는 사람은 유연성이 없어요. 그죠? 그럼 유연성이 없으면 이 사람은 사람이 살다 보면 트라우마를 받아. 이 트라우마가 외상층으로 잠재의식 속에 상당히 깊게 남아. 이런 사람들은 유연성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갔다 안 나왔으면, 더러운 데서 안 놀았으면은 백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감기 되게 자주 걸려.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이놈이. 갔다 와야, 아, 그렇구나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안 갔다 오고 계속 이 동네만 놀면, 여기 생활을 모르니까 여기만 갔다 오면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근데 어떻든 이걸로 인해가 딱 양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덜 되어서 많이 이게 구멍이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주 가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한테서 나타나는 게 도착증이에요. 도착증. 그리고 성에 약간 강박 증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기 같이 모여 있어요. 자, 얘들이 충동, 그 구멍이 보였을 때, 빨간 거에 파란 구멍이 보였을 때 그 구멍으로 향해서 충동을 느끼면서 가는 게 뭐라 그래서 그걸 결핍을 메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하고 내하고의 결핍을 채워가는 게 인생이라고 했잖아. 그지? 락강에. 자, 그럼 이 결의에서 그걸 갖다 채우는 그 상황을 충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구매 충동의 쇼핑 중독도 될 수 있을 거고, 물건을 사는 것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충동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충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충동이 이 이성애자에 가지고 있던 그 본성을 한 번 더 다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지느냐면 태어나면서 DNA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에서 그 현상들에서 그 무의식의 발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가 나온 걸, 그죠? 하이데가 그러잖아. 그냥 P2가 돼서 나는 눈 떠보니까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 알다시피 이 세상은 반드시 불공평해요. 여러분들이 공평하다고 부르짖는 즉시 불행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안 공평해요. 내가 태어나는 게 지주집에 태어날 수 있고 공장 사장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잖아. 근데 노력하는 걸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못 뒤집어져요. 물론 그게 태어나서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걸 받아들이고 그냥 하면 돼. 얘가 항상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불공평하다라고 자꾸 이게 디퍼런스를 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림을 그런 식으로 보는데 이 비소수적,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이 상황에서 그림이 나와요. 예술이 나와요. 이런 고통이 있어야 아름다움이 여러분들한테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줘야 르누아르 그림이 예쁘게 보여요. 안 그런 경우에는 이게 덜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시절하고 플라톤 시절에 그때 그림들은 잘 없지만 대부분 조각이나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폼페이에서 많이 이제 망가졌죠. 근데 그때 그림들은
풍경화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풍경화. 왜? 나오면 다 산이에요. 건축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파르테논 신전 딸랑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파르테논 신전을 좋은 전경 많은데 굳이 뭐 그런 걸 그리겠어요?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더라도 풍경은 안 그려요. 또 하나, 마리 앙뚜아네트가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실은 어떻든 그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밝혀지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마지막에 죽었냐면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왜?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빨간 걸로 돌아가요. 오른쪽에 있던 파란 거에서 너무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자연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생기고 난 뒤에 사람의 마음이 그럴 때 프리드리히하고 제리코하고 델라크루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코로가 나오고 퐁텐블루숲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1830년 이래 막 넘어가면서 40년 들어가면서 이제 막 1848 막 혁명 생길 때에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누가 나오냐? 귀스타프 도레, 우르베 이런 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케이. 하다가 또 이렇게 일다 보면 한 시간 다 못해. 자 이제 그림은 아까 제가 그랬죠? 그 처음에 자 이제 위에 다시 갈게요. 자 이데아, 천상. 지금 현재의 우리 현실 세계, 지하의 세계는 뭐라 그런다? 실제의 잠재 때 빨간 거, 파란 거, 이데아. 자, 르네상스하고 그리스 요때만 하더라도 이 빨간 거에 대해서 상상을 못 했잖아. 그죠? 그냥 이데아하고 천국만 있었고 파란 것만 있었잖아. 그 그림을 프라 안젤리코가 뭐 그렸어요? 프라 안젤리코가 이런 그림 그리면 돼, 안 돼? 이거. 네. 그리지도 못하. 자 그럼 거꾸로 프라 안젤리코는 이 그림을 못 그려요. 절대로 사람은 못 그려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저 사람한테 물어본 게 까라바쪼가 왜 반고처럼 그림을 못 그릴까? 못 그려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봉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냥 살다가 시력이 안 돌아오고 어떻게 하다가 30 후반을 넘기고 40 딱 되고 난 뒤에 시력이 어느 정도 돌아왔어. 눈을 딱 뜨니까 똑같이 보일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럼 벌써 이미 내가 보면서 내 눈으로 보는 내 시야가 만들어진 거야. 내 자연이 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메를리 뽕띠가 얘기해. 내 자연이고 여러분들 자연은 다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여기에 신경 썼을 때 안 보이는 사진기를 찍었을 때 옆에 흐릿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사물을 봤을 때 사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물의 본질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칸트가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의 사물의 본질은 뭘까라고 하면 몰라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데리다. 자 우리가 낱말이 있어요. 바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는 바나나 그러면 바나나 딱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려지죠? 바나나.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 이 바나나가 꼭 이게 일 필요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자, 거기에 이제 르네 마그레트에 이거는 파이프가 아닙니다를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더 혼돈스러워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요거 배우고 난 뒤에 그걸 설명할 줄 알아요. 자, 바나나. 근데 머릿속에 바나나가 그려졌어요. 그 여러분들이 파란 동네에서 살았어 그래. 이제 이해돼요? 자, 우리 사람은 칸트는 내가 저기 돌을 봤어, 돌. 근데 돌을 보는데 돌을 경험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선언적으로, 선언이라는 건 초월적인 거.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게 있다고.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아니면은 찰스 다윈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진화론 되면서 그 DNA가 계속 내려왔던 이 선언이라는 게 있다고. 선언. 초월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워요. 초월하고 초월적인 게 달라요. 그 나중에 철학 볼 때는 두 개를 구분해요. 어떻든 그런 상황에서 또 한 사람에게 또 헷갈리네. 자, 초월적인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초월적으로 돌을 봤어. 산을 봤어. 그 산을 보고 난 뒤에 내 머릿속에 감각을 통해서, 시각이라는 게 감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넣었어. 넣을 때 여기에 하나 작용하는 초월적인 필터가 있어요. 필터. 그 필터는 다 달라요. 내 필터, 이 사람 필터, 이 사람 필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넣을 때 달라요.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해. 왜냐하면 내가 그리면, 내가 그리는 것은 내가 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거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걸 그렸는지를 몰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내가 볼 때에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맞다 틀리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렵다. 그죠? 자, 그럼 그래. 그럼 필터를 통해서 들어왔어. 그럼 바나나라는 것을 기표라 그러고, 기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머릿속에 상상되어지는 여러분들의 그 이미지. 자, 이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태어나자마자 바나나, 요거 바나나. 이래가지고 얘한테 입시공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걔가 엄마가 태어났을 때 바나나 주고, 바나나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바나나를 만들어준 게 아니라니까, 이거. 어떻게 바나나를 알게 됐느냐 하면, 이거 먹다가 이거 이제 같은 과일이 많이 있었어, 사과하고. 근데 경아 씨가 요거 이 바나나 보고 사과 줘 그랬단 말이야. 왜냐면 사과를 배웠으니까. 참에 사과를 자꾸 먹다 보니까 익었잖아. 엄마 사과 했는데 아니야 바나나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다른 거네 라고 할지. 그게 차연이에요. 오케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언어학의 그라마톨로지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나나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야, 우리 집에서 라면 먹을래? 라고 이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 가서 데이트하자는 거라며. 근데 그 의미를 라면 먹을래라고 하는 거, 50년대 살았던 사람은 라면만 먹고 다르잖아, 그죠? 그 시대에 따라 어떻게 됐어? 달라졌죠. 그게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순히 그냥 그 내용 말고 더 중요한 거는 바나나의 어떤 낱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소통하는 어떤 의미적인 어떤 그런 단어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니까 결국은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체하자 그래서 그게 후기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해체주의. 그게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이 다른데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게 차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는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해요. 시간 나 이야기합니다. 뭐가 없어서. 다음 들어갈게요. 자, 이제 그거 데리다까지 갔어요. 하다가 그래서 감각은 우리가 뭐에 우선을 해요? 잭슨 폴록 그림 볼 때 뭐로 봐요? 시각을 보죠. 그죠? 시각 빼놓고는 안 보잖아요. 시각 우선주의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을 볼 때 있어서의 했던 모든 것들이 시각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현재의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열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의 냄새도 맡을 수도 있고, 이제 향수도 들어와가지고 향수의 냄새를 어떻게 해가지고 음악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전시하잖아요. 그 어떤 데 가면 향수도 막 전시. 그게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브랜드 이름이 들어가서 향수를 팔면 작품이 아니라. 자, 구정하라는 애가 이제는 이거는 뭐예요? 빨간 거에 있는 인간이 자연과 생물과 동물이 구분되기 전의 상태예요. 그게 이제 그 들레즈 그림에서 나오는 기관 없는 신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그림 보면 완전히 그냥 소 도축해가지고 뒤에 있고 그 교황님 서 있잖아요. 그 두 개가 구분이 되지 않는 그 덩어리 전체를 굳이 그게 교황님이라고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내야 돼. 이제 그 그림 보고 교황님을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그림이 안 보여요. 교황님하고 그 뒤에 있는 소를 이런 물질로 생각을 해버려요. 그냥 인간이 움직이는 그 안에 있는 에너지고,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소통을 할 때 기분 좋게 막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면서 놀러 갈 때
기분 안 좋을 때는 전하면 별로 안 좋은데 어떤 기분 좋다 이런 파동들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파동이 굉장히 높은 파동일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지 그게 얻어 걸린 게 이노센치 교황님이고 뒤에 있는 소란 말이에요. 단지 오케이 그렇게 볼 줄 알아야 그 그림이 보여요. 이제부터. 자꾸 그냥 교황님이 저기 있는데 그걸 누구 닮아 이러면 생전 가봐야 그 프란시스 베이컨 이해를 못해요. 오케이? 자 이걸 보면 붕 떠 있어요. 여기. 이것도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자력으로 해가지고 붕 띄우는데 이 붕 띄운다는 게 에너지고 힘이잖아. 이 힘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빨간 거에 있단 말이에요. 빨간 거. 그럼 느끼면서 아 오늘의 내 기분 이걸 여기에서 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아무도 없어. 자석이 어디 있을까? 요걸로 끝나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끝난 거예요. 아 얘는 그 수준 그 수준. 그래도 걔는 아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데보다 낫지요. 오케이? 자, 쓰레기통 등등 이게 아노말리나 도쿄에 있는 갤러리인데 나중에 혹시나 긴자에 있대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봐요. 냄새 알도 있고 뭐 그래서 이불이 생선 썩은 걸로 해가 떴잖아요. 촉각은 후각 암소. 냄새는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각과 가장 쳤던 게 촉각이에요. 다음에 나와요. 또 나머지 후각이나 이런 데 약간 하위 개념. 자, 이 사람은 트레셔 아민이라고 알죠? 본 사람들은 있어요. 영국 가서 이제 트레셔 아민이라는 사람이 얼추 아마 한 1963년, 64년생이니까 얼추 한 60대 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YBA, 그 데미안 허스터, 요런 애들하고 같이 사치글룹.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성폭행 당하고 뭐 등등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 근데 남자하고 관계가 되게 복잡 다단하시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하고 잤던 150명인가 300명인가 모르겠으나 그걸 전부 다 침대에다가 이 텐트에다가 이름을 다 적었어요. 내하고 잔 사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이제 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표현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예술적으로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하고 릴레이션십을 했던 사람이 그렇게 적어놨다라고 하면 진지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걔는 그랬는데 뭔가 지 마음속에 있는 빨간에 있는 이 무의식 쪽에 지가 트라우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쪽으로 지금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충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게 극복이 안 되면 자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프로이드의 경우에는 프로이드는 여기 나갔어. 거세가 돼서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를 입었어. 그러면 다시 파란 거에 있는 자아를 자꾸 이렇게 약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자아 실현 모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누구? 오스트리아는 그 당시 말대로 독일이죠. 독일의 반영론 유흥부터 시작해서 위베르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락강도 아주 유명한 정신분석학자고 프로이드를 추정하는 프랑스 사람 들레즈도 마찬가지고 데리다도 그렇고 가타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냅둬라 가는 거예요. 빨간 걸로. 오케이? 빨간 걸로 가면 거기에서 하다가 죽는 것도 자유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그 코로나 백신이 왔을 때 거부하는 그림이 있었죠. 난 못 맞겠어. 노마드 정신이에요. 나는 뭐 안 맞겠다는데.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틱한 그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세상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에요. 들레즈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라는 거잖아요. 이쪽에 가서 뭐 약 먹고 해가지고 파란 거 만들어서 모범적인 답안을 찾지 말고 있는 대로 네 편한 대로 생활하라는 거잖아. 그럼 일단은 가. 보내서 그 다음 단계의 미련을 가지고 이 파란 거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균형감 있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들레즈는 처음에 천개의 고온이라는 어떤 가리타고 그 책을 쓰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신병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뭐 예술을 한다든지 아주 수동적인 자세에 무슨 나무를 기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자, 예를 들면 가타리하고 1000개의 고문을 짓고 이 사람이 엔티 오디푸스라는 철학책을 다시 내면서 뭘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 들었어요. 누가 나의 아주 친한 아니면 나의 부모님이 병이 걸려서 약간 움직임이 둔한데 병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보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너무너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모든 걸 다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안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적당하게 해줘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해주게 되면 이 사람은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전체주의예요. 하나도 안 해주면 그건 많이 인간이 아니잖아. 적당하게 하도록. 그래서 들레즈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노자 사상에 가까워요. 중도. 딱 중간만 해라. 지나치지 않게. 그러면 문제 생겼어? 아까 그랬지. 가가지고 빨간 것에 실컷 놀다가 거기서 마약 할까 필로폰은 괜찮으니까 대마초 한번 한 2모금 빨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게 들레즈예요. 하나. 트레샤하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에서 얘는 누구의 후예냐면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루시안 프로이드를 되게 존경하는, 호크니하고 같이 존경하는 트레샤하면이에요. 그러면서 얘는 그림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지 성폭력 됐던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힐링을 해요. 이 그림을 보면 침대의 그림 연작들이에요. 오케이? 한 시간 반 했나요? 자, 이제 칸트는 했죠? 칸트는 이제 대충 뭐가 조금,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할게요. 이제 리바이벌은 너무 많이 있어요. 힘들어서 칸트는 뭐 하겠어. 자, 그럼 칸트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힘들어. 자, 어떻든 중세 르네상스 미켈란젤로부터 시작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을 그림을 그릴 때에 딱 그거, 물론 신화를 그릴 때에 신화에 있는 제우스 신은 안 봤잖아. 내가 재현을 못하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 위쪽에 있는 거 있잖아, 이데아, 거기서 끌고 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렸어. 그것도 재현이죠. 그죠? 보이게끔, 비슷하게 보이게끔 이 사람들하고 믿게끔 하려고 보여주죠. 그럼 옆에 있는 놈도 비슷하게 뺏기잖아. 그래서 보면 그 세 놈이 다 비슷비슷하게 제우스 신을 그리잖아. 그죠? 저 티치아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쪽 쭉 내려와서 이제 바로크하고 까라바쪼는 조금 다르게 그렸다. 그죠? 그래서 자연주의 좀 나왔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의학이 별로 발전을 안 했어. 그러면 우리 의료적으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분석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동물학 계통은 분류만 했다고. 무슨 표유류에 관련돼 있는 누구 여기까지. 그 심장은 어떻고 머리 뇌는 어떻고 이래가 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 그게 칸트 시절부터 됐어요. 그럼 되면서 뭐가 지금 나오느냐면, 칸트가 왜 이래 고민을 했느냐? 사람 몸에 기능들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능이라는 것은 심장이 탁탁 뛰고 뇌가 되고 눈이 이리 되고, 그 괴테도 그렇고 이제 막 색깔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뉴턴이 만류인력 얘기하니까 의학도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가 우리 거기 그 조지 오브 덜비 있잖아요. 거기 방광 실험하는 거, 불빛 창업하는 거. 그게 칸트 나이에요, 그죠? 걔들이 그 레이놀즈하고 게인즈부르가 칸트 나이. 그리고 그 나이에 비슷한 사람이 다비드,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오케이? 요때 그러니까 의학이 딱 나오고 난데 기능을 이야기하니까, 기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해요? 기능은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본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심장의 본질이 그게 아니었네. 왜냐면 과학하고 같이 가니까 항상. 오케이? 그래서 본질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내 몸에 오리진이 필요해야 되잖아. 그리고 애가 태어날 때 정전 난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현미경을 보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 그러면 뭐로 가요? 쭉쭉 근원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밑으로 암흑의 세계인 내려간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표상,
내가 지각을 해가 인지를 하는 아까 이제 바나나라고 생각하는 그거 보고 오성이라고 그래요. 지성이라 지성. 그거하고 실제로 내가 보는 거하고는 똑같잖아. 그리고 일치해서 일치하면 그건 진리예요. 일치하는 걸 진리라고 그러고 동일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안 보이는 게 나온단 말이야. 설명을 못하는 게. 칸트가 미치겠는가 이게. 심장의 본질은 뭘까? 막 뛴다 그러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벌떡벌떡 뛰고 이래가지고 그게 뭐 안에 있는 펌프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는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 그 본질을 심장 뛰는 거를 못 보잖아. 우리 같으면 지금은 그 뭐에 저기 저 심장 뛰는 어떤 그런 그 영상들 많잖아요. 영상이 없네 그때는. 그 본질을 표현을 못해. 그림으로도 안 되고. 그럼 만약 표현을 안 되니까 물 자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집어넣냐면 저 밑에 아까 제가 보였던 빨간 거로 집어넣어요. 무의식도 프로이트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냥 의식이었어. 내가 생각한다. 고로 뭐 이렇게 얘기해. 칸트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칸트도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물 자체란 말이에요. 설명 못하는 게 있었어. 내 자신 안에 내가 또 있네. 그죠? 어떤 거는 내 자신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내 자신 안에 타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남이. 그게 뭐냐? 그게 무의식이다. 그걸 또 잡아서 어디로 넣느냐? 저 밑에 처박아 놨어. 빨간 걸로. 오케이? 그럼 그렇게 처박아 놓는 사람이 프로이트가 그랬고 다음에 나온 사람이 맥스전. 이 사람은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를 이야기해서 혁명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잉여같이 돈 버는 사람이 이 밑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가 돈 번 거지 너희들이 잘한 게 뭐였냐라고 해서 노동의 변증법으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당성을 이야기했네. 이거를 또 잡아서 개혁이라는 걸로 해서 이 밑에 잡아쳐놨다. 그러면 막스즘이 희한한 게 그렇게 했으면 노동자 있고 노동자가 있던 원래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던 거야. 그러면은 이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란 말이야. 사회에서. 그러면 프랑스하고 영국에서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서 했느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면 이 사람 죽어버렸어요. 누가 했느냐? 레닌이 했단 말이에요. 노동자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프랑스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 노동자들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아닌 농민하고 왕하고 싸우면서 레닌이 혁명으로 이 이론을 들고 나와서 빨간 거를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안 맥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되게 딱딱한. 왜냐면 공산주의는 상당히 이상적인 학문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내가 돈 버는 게 노동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그 잉여가치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 사람도 일하나 우리 병원에 간호사가 없으면 내가 너 혼자 얘기해요. 안 되잖아. 오케이? 자, 그리고 헤겔, 니체가 아까 그랬잖아. 아폴론적인 삶하고 디오니소스적인 삶은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적인 어떤 그런 거를 쭉 잡아 끄집어가지고 어디로 갔냐? 지하로 가져갔던 게 이게 빨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짜라투라도 막 나오고 여기 위브메시가 나오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영원 회귀 본능이라는 게 들레지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니체의 사상하고 굉장히 접목하는 거예요. 스피노자도 그렇고 베르그송 시간하고 같이 가는 이게 철학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지. 차분하게 여기에서 빨간 거 파란 거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제 철학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오성을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의학이 발달되어서 그게 추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이 막 대두가 되네. 나의 이 에너지 흐르는 이 감성, 막 분노, 막 열망, 희망 이런 거를 뭘로 표현해야 되겠어?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이. 그래서 그게 추상이 된단 말이에요. 빨간 거. 이게 이제 칸트는 세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순수 이성 비판. 이게 진선미의 과학이에요. 이쪽에 있는 게 이게 실천 이성 비판. 이게 종교, 순고미. 요 위에 있는 거 판단력 비판. 이게 윤리학이에요. 미술, 예술.
이 세 가지가 같이 삼박자가 어울릴수록 진선미. 근데 요새 진선미 없다 그랬죠. 왜? 푸코가 권력에 의해서 시간이 오면 올수록, 그리고 아까 데리다 그랬잖아요. 차연에 의해서 그 설명이 계속 질레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건 사고가 생기면서. 자, 이제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조금 친숙해지기. 제가 왜 이걸 가져온, 저도 이 사람의 내용을 몰라요. 이 사람 뭔 마음을 가지고 그렸는지 알 수가 없지. 그 마음을 안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깊은 마음을 알아.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꾸 보면 여러분들대로 설명이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이렇더라. 그죠? 그렇게 빨간 거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눈으로 이렇게 앞에 있는 필터를 딱 걷어내면 이 그림의 나름대로 설명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하는 버릇을 해야지. 왜 그렸을까? 왜 이 사람이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 처음에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다가 이렇게 그리는 것을 왜 알아야 되느냐? 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림의 변천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래 가지고 이런 미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시대적으로 이랬으니까 이렇게 안 그렇겠냐?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는, 다른 걸로도 그릴 수 있는데 왜 이래 그렸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림이 느는 방식이겠지요. 오케이? 네.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네. 이거 보고 장난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얘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의도된 재현이라고 해요. 구현된, 의미를 가지고 구현된 재현. 만화 같은 이런 것도 가벼운. 그러니까 우리 일본 만화 같은 거는 영화 보면 되게 깊잖아요. 그 어디를 다루냐면 밑에 세계를 다뤄요. 실제로. 일본 애들이 이런 거 잘 그려요. 망가 쪽에만. 네오팝이라고 해요. 무라카미 있네요. 요거는 좀, 그죠? 이거는 일본의 그 자기 나라에 또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그런 전통성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한국적인 어떤 내용의 그 아이콘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제 얘는 이건 그 곰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서 이제 그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곰팡이 그림 그렸던 거가 이상하다 보니까 얘가 그런 것까지 나가요. 이제 이 사람들은. 세슬리 브라운. 지금 현재 왜 우리 오고모님이 아까 그 양반의 그림 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페미니즘은 이제 시대의 대세예요. 리종적으로 해서 아까 제가 봤던 그런 소수 사람들, 비본질적인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본질이자 거기에 나온 사람이 성소수이자 그 여성. 여성은 또 이 왼쪽에 이게 맞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지, 땅, 지하, 엄마, 자궁 다 같이 연결되니까 여성이에요. 네.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림들이 이제는 지금 거의 탑픽이에요. 세슬리 브라운, 사디에 영국의 그림 걔들 보면 그거잖아요. 거기 보면 루시안 포이드 같은. 그러니까 특히 여자는 영국 쪽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좀 더 나중에 제가 가져왔는 다나 슈처라고 미국에 있어요. 걔도 같은 애들이에요. 정말 그림 잘 그려요. 여자애들인데. 얘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다원화적인, 그러니까 요새 그림들은 시간 공간을 따로따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고 이쪽이 서로 연결이 안 돼요. 서사가.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체주의라 그러는데 굉장히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는 것은 연상작용이 안 돼요. 이게 시간이 배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소설 중에 요새 젊은 애들 소설 중에 그런 판타지 소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오늘 내가 여기에서 뭐 7시에 이걸 강의하는 것을 오늘 비가 왔는데 거기서 골프를 치고 미국에 갔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 다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그 암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의 공간을 다 파편화를 시킨 거예요. 왜냐면 굳이 막 두드려 뭉쳐가지고 같이 가는 걸 지루한 거예요. 세슬리 브라운이 이게 작년에 왔던 그림이고요. 지금 이 사람이 원래 누구냐면은 그 프란시스 베이컨, 자기 아버지가 프란시스 베이컨의
전기 작가했던 사람이에요.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니라 그때 봤던 아디안 케니도 마찬가지지만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그림은 똑같이 그리는데 안 좋아요. 더 쿠닝을 좋아해요. 더 쿠닝을.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그림을 보면 약간 마티스의 조이 오브 라이프가 있으면서 더 쿠닝의 마지막 작품의 색깔이라든지 컬러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은 네오 익스프레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신표현주의, 바스키아, 슈마넬 이런 사람들, 그리고 요새 나온 안젤린 키프로부터 시작 등등. 자 이런 식으로. 그 초에서는 들레즈가 이야기하는 그 어릴 때 트라우마를 뭘로 극복했냐면 그림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 그림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그림이 여러분들한테 힐링을 준다는 거죠. 회복, 균형력 등등. 그건 나중에 나와요. 되게 침대, 텐트 이런 데 되게 집착해요.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부대끼는 거죠. 얘하고. 피하는 건 아니고, 피하면 트라우마는 계속 그게 더 크래킹이라 그래서 파란 거에 금 같은 게 더 넓어져요. 굳은 살을 그 얘기해야 되겠죠. 자, 아스단토라는 사람도 이제 예술의 종말, 예술의 종말론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예술의 종말론이라 그러면 아까 내가 방시혁이 보고 분노로 인해서 했다 게 분노가 그 분노가 아니고 그 마음속에 나오는 에너지의 그 모티브로 예술의 종말론 하니까 예술이 이제 끝나서 예술이 없어지는 이익하고 있으면 이거는 엄청난 무시라는 얘기. 이 예술의 종말론은 모더니티가 끝났다는 거예요. 구린버그의 모더니티가 종말을 구하고 그 다음에 브릴로 상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개념 미술의 시작, 현대 미술이 아니라 근대 미술의 몰락, 그걸 예술의 종말론이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뭔가 메타포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현실로 들어왔어. 자, 이걸 이렇게 만들어요. 얼른요. 쌤이 완전히 이렇게 또 하나. 이건 작품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컨셉추얼 해가지고 뒤샹이 했던 그 쌤하고 다르잖아요. 이것도. 자, 이게 약간 이제 마네가 그린 거예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포지션, 노 포지션. 왜냐하면 총이 얘를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사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때 나다르가 찍었던 사진에 그 당시는 대부분 다 확대되어 있는 사진밖에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 찍는 사진이 안 돼 있었어요. 왜? 해상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래 찍었던 거를 마네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니티는 결국은 뭐로? 기계로 시작을 했죠. 처음에 기계로 시작할 때 누가 그랬죠? 폴 드라로시가 사진기가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림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죽은 거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오면 새로 적응하고 다시 일어나요.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되고, 두 번째 모더니티가 없어지고 브릴로 상자나 앤디 호일의 그 마릴린 monroe가 들어왔던 건 실크 스크린이죠. 그때가 뭐가 또 등장을 해요? 기계가 등장하죠. 머신 팩토리가 또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제 생각에는, 이건 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계에 의해서 모더니티가 시작을 했고, 기계에 의해서 모더니티가 말았고, 그러고 난 새로운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 생겼고, 새로운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시 멸망을 할 거고, 다음에 기계에 의해서 새로운 게 등장한다. 그걸 저는 뭐라고 하느냐? 저는 AI로 본다는 거죠. 오케이? 네. 요걸로 해서 책을 하나 써봐도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책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책은 죽어도 싫어요. 제가 그런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어떻든 그렇게 됐어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그린버그의 모더니티의 순수회화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혁명품은 뭐냐? 사진기라는 거죠. 저는 그 사진기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 자, 이 그림의 차이, 고야의 그림하고 똑같은데 얘는 원근법을 지켰잖아요. 이거는 원근법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의도적으로 원근법을 없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아직은 그렇게 마네가 그렇게까지는 아방가드는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은 살롱 전에 출품을 한 사람이에요. 르누아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방가드르란. 예,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 얻어 걸리는 거예요. 예? 나다라였고, 그래서 모마에서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자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포인트를 정리가 돼요. 자, 처음에 파티니르 그림부터 시작해서 뒤를 그림을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피트 브루에 뒤에 전경, 그러니까 루이스탈 뒤쪽에 있는 배경 그림 생각나죠? 그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아주 머리 아스라이 원근법 다 맞춰가지고 뒤에 있는 것도 굉장히 선명하게 배경도 너무너무 멋있게 나무도 다 죽이지 않고 그렇게 보여요. 사람 눈은 그걸 보면 저 멀리 건 안 보여요. 근데 소실점을 만들어 놓고 보이게는 만들어 놓고 우리 눈이 내 눈이에요. 안 보인다고. 사람 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그렇게 이렇게 보는 눈 있잖아요. 브루넬르스키가 보는 눈. 우리 원근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브루넬르스키즈 아이 앤드 알베르트 퍼스펙티브라고 해요. 알베르트의 원근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단일 눈이잖아요. 한 눈으로 내가 서 있는 인간의 키에 1m 70짜리의 눈에서 바라보는 한 눈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럼 이 시각은 절대군주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유일자, 신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근법에서 쫙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눈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게 원근법으로 그닥 그렇게 아주 막 절치정연하게 이렇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 나중에 가서 한번 이걸 보면 이게 그림으로 그리면 원근법으로 쫙 해가 이렇게 굉장히 과장되게 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원근법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약간 뒤에가 뭐를 보는데 그닥 그렇게 뭐를 보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매처럼 하늘 위에서 내가 날아다니면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우리 인간 눈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매눈이 돼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든 이 사람들은 규격에 맞춰서 재현을 해야 되니까 그 있는 대로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고 생각하고 다 그린 거예요. 그 배경, 중경, 전경까지 다 넣었어. 라파엘로까지. 그래서 넣었죠. 그러고 난 뒤에 마네가 오면서 배경을 조금 당겨요. 그래서 이 세계층이 어떻게 조금 가까워지죠. 그럼 배경이 넓어지는 것을 이제 판단해 보시라. 그게 모더니티 가요. 이제. 그러면서 땅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완전히 다 당겨가 서로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순수 미술이에요. 그래서 원근법을 넣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제 이해됐죠? 자, 이거는 이제 재현도 필요, 사람도 필요 없어. 사람 이걸 사진기 찍으면 됩니다. 그러고 연극도 있고 영화도 보고 봐보면 되는데 굳이 이 그림을 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그렸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요새 이 그림을 그렸다고 쳐봐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니 왜 그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거 그리면 만약 군대에서 이제 막 자기 아들 그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걸 그렸어요. 누가 화가가 너 왜 그러냐? 그러다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죠? 안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뭘로 사진 찍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얘의 훈련의 다른 모습, 이모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그림은 안 그러잖아요. 처형하는 거. 왜 그래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만의 그림이네 라고 하면은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어요. 그 백날 백년 봐봐야 똑같아요. 그림은 매일 그냥 만의 그림이에요. 만의 그림. 루브르에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어더라고. 루브르에서 뭐 봤나? 모나리자 사진, 모나리자를 왜 보냐? 그건 뭐 다빈치 그림 아니에요? 그 다빈치 그림을 네가 왜 봐야 되는데? 자꾸 이래 들어가는 게 소크라테스잖아요. 그 답이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한다고. 그걸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반드시 속으로 들어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을 볼 때 늘잖아요. 그죠? 아, 있다. 자, 막. 앤드 후에 가서 이제 브릴로도 했고, 자, 요거는 조금 유식한 용어인데, 칼리포비아라 그래가지고, 아우, 막 그냥 좀 덜티한 것도 아름답게, 인간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나쁜 취미 생활도. 칸트. 제일 훌륭한 화가가 고야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고야는 이제부터 제 강의는 옛말 강의에, 예를 들어서 뼈르델라 프란체스카, 뭐 조토 이런 거, 뭐 아니면은 이탈리아에 저번에 하다가 말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볼로냐 학파, 볼로니지 스쿨의 그 안니발레 까라치하고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바로크 그림. 그런 그림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이제부터.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림이 늘어요.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안나빌라 카라치는 이렇게 되었고 그 사람은 몇 년도 태어났는데 그걸로 끝 해버리면은 그거는 늘 하는 얘기지만 책이 다 나와. 그리고 거기 가면 그 밑에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냥. 그거 귀에 꼽아가 들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거 이야기해도 다 잊어버릴 걸 뭘로 들어?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공식만 알면 쉽게 문제 풀리잖아요. 그죠? 다 외울 필요 없잖아, 문제를. 자, 요거는 뭘까요? AI죠. 네. 자, 이 그림이 우리 보통 이래 그리나요? 여자들 그릴 때? 이거는 여러분들은 좀 낯설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이게 되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컴퓨터 게임하면 다 일어나요. 제가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아방가드의 두 가지 철칙을 이야기했잖아. 낯설고 the new, 새로운 거. 새롭고 낯설어야 돼요. 낯섦을 주면 처음에는 거북해도 그게 뭐가 된다 그러죠? 쾌가 된다니까.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엄마하고 분리됐을 때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다음에 쾌가 엄청나게 올라와요. 오케이?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예요. 지금은 낯설어도 나중에는 이게 밋밋해지는 상황이 오면 이런 것들이 밋밋해져요. 이제부터. 제발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뭐야? 그림도 함께. 그죠? 자, 칸트는 굉장히 정적이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 개념의 어떤 뭐 양식이고 어떤 거 이거 뭐. 자, 볼게요. 그럼 아이디어가 가성비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예요? 오펜하이머, 네. 피카소, 털, 그죠? 모피. 네. 근데 이게 못 먹잖아, 커피잔에. 근데 돈 얼마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억이래. 그럼 얘는 성공했다, 그죠? 네, 무슨 값? 아이디어 값. 이게 초현실주의. 그죠? 이건 진짜 몇 푼 안 하는데 엄청날 거 아니에요. 바나나도 보통 1억에서 7억 하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아이디어. 자,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저는.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상어 얼마 주고 샀을까? 자, 이거가 왜 작품이 되느냐? 그건 설명했고, 개념 미술에. 그죠? 자, 이거는 바니타스, 해골. 이거 누가 그렸고, 뭐 등등 많잖아요. 한스 홀바니도 나오고, 아주 대표적으로 이거 그대로 생생하게 나오는 게 반고흐, 1885년 그 안테프레펜 아카데미에서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때 보면은 담배 피우는 해골 대가리 있었죠, 그죠? 이렇게. 요거는 다이아몬드가 860 몇 개. 이건 가성비 안 나올 것 같아. 이건 들어갔던 돈도 되게 많았어. 자, 이거는 가성비 다 나와. 아이디어. 자, 이제 싸움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다원주의고요. 자, 요거 대중미술을 한번 이야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지금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사람, 데리다, 들레즈, 푸코.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철학자 중에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념, 인식론, 윤리, 그리고 도덕, 살아가는 정치, 사회, 경제를 두루두루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대가라고 해요. 근데 플라톤은 그런 대가가 안 돼요. 그 사람은 개념론밖에 없어요. 도덕론이라든지 뭐 미학론이라든지 이런 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처음에 시작을 했던 조토하고 비슷하지 엄청난 그건 아니에요. 쭉 내려와요. 칸트도 어떨 것 같아요? 철학을 좋아하니까. 칸트는 랭킹 1위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칸트를 지나가고 그 철학책이 자주 나와요. 쭉 와서 이 사람을 통과해서 이 사람을 통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교두부 역할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완벽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재론, P2. 그러니까 반고흐의 신발 보고 그 사람이 반고흐의 그 그림을 신발을 보고 왜 이 사람이 반고흐가 이렇게 그렸느냐라는 것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발의 주인은 연상을 하는 거죠. 존재라는 것 자체. 신발론의 신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신었던 게 농부의 여자의 신발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흔적, 그리고 걸음걸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그 존재는 내가 태어나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빨간 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나니까 더 태어났더라. 니체의 어떤 그런 영혼 회귀 사상,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운상되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없고 그냥 툭 튀어난 거야. 빨간 거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근데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또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내가 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태어나니까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이야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도르노라는 사람. 아도르노라는 사람 자체는 이 사람은 철학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현재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막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이 사람의 논리는 아까 얘기했던 도구적 이성, 이 계몽의 변정법이라. 계몽이라는 것은 착하게 열심히 살자, 이성으로 엄마 아버지의 말 잘 듣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딴짓 절대로 안 하고 딱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자고 다시 일하러 가고. 그게 계몽. 그죠? 디드로. 그때 있던 사람이 루이 15세. 저쪽에 있던 예 까탈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계몽. 루이, 그죠? 루소 이런 사람. 자, 이 계몽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되니까 내 자체의 주체라는 것 자체가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이 일반화라고. 주체가 없어지고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냥 기계만 남아지. 기계.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느끼잖아요. 저 사람을 만날 때에 진짜 말 그대로 빨간 걸로 인해 가지고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만나면 내한테 도움이 돼? 그러잖아요. 그럼 도움이 돼? 이런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을 돈으로 같이 했죠. 저 사람은 말을 안 해서 지금 환산을 못하니까 저 사람 500만 원짜리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대충은 결정돼 있어요. 저 사람, 이 사람 중요성을 띈다는 게 뭐예요? 도움돼 중요성을 띠고 내한테 필요로 한 사람이라는 것은 환산이 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논리예요. 그게 자본주의의 병폐이자 그게 인간을 상품화했던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내 자체는 없어져요. 그럼 주체가 붕괴가 돼버리죠. 그죠? 그럼 이 사회는 내가 이 사회가 그대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확률론적으로 살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있을 줄 알았는데 뻥 하면서 터졌던 게 제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은 다른 게 아니라 저것들 식민지 정책으로 물건 많이 팔아가지고 다른 놈하고 많이 팔아먹으려고 식민지 하다가 둘이 붙은 거예요. 붙은 거. 그러다가 또 괜찮아질 걸로 해가지고 뭐 했어. 2차 세계대전. 또 비슷한 놈이 나와가지고 전체주의라는 것은 경직된 오른쪽에 파란 거 애들이 너무 많아. 내가 최고, 이성, 도구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시즘 나오고 일본 전체주의, 전체국주의. 얘들이 뭉쳐가 전쟁을 일으키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사회가 환상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거부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로 돌아가요 그러면? 파란 건 이제 진짜 싫어요. 그런 바람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 빨간 거.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 자연만 이야기. 자연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적인 것도 돼요. 이거는 이게 완전히 전체적으로 빨간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자연. 예를 들어서 덕유산 국립공원. 이건 벌써 우리 이미 만들었잖아요. 인공화로.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시스템적으로 케이블카하고 딱딱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닌 자연, 천여림 같은 거. 여기가 뭐 사는지 모르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자연. 아프리카 저기 저런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에 피카소가 원시주의하고 야수주의하고 그 다리파에서 나오는 키르히느가 원시주의 누드를 그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거기가 그럼 고갱도 그리잖아요. 타이티아. 그런 것들이 인상의 유토피아가 그런 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오케이? 그래서 아도노로는 이런 현재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이 오른쪽에서 만들어지는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는 이 짤방이에요. 짤방. 쇼츠고. 노래도 요새 보면 절대로 길게 안 가요. 1분 닦아 1분. 닦아 끝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소비자는 봐야 돼요. 1시간짜리는 아니고 1분짜리는 또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들어가요. 그럼 이 상품의 질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계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지배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대중을 끌어들였잖아요. 브릴로를 통해서 예술을 붕괴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끌어들였으나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대중문화라는 것 자체로 인한 그 문제가 우리를 다 뒤덮을 수 있으니 다른 부분의 컨셉트나 이런 미학은 반드시 되지 않으면 대중미술이라는 기치 하에 이런 진짜 키치 문화, 저급 문화에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좀 검열 정신이라는 게 좀 투철하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하는 그것도 미적 인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미술만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제발 루브르 박물관 앞에 가가지고 이 기쁘게 꼽으면서 그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는 게 전혀 자랑이 아닌데 전혀 자랑 아니에요. 그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요새는 미술이라는 자체가 다음에 나오는 시리즈가 그거예요. 이제 시하고 영화하고 지금 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의 영화가 상당히 많아요. 존 버거가, 전 존 버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The Seeds of Singing, The Ways of Singing.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을 항상 같이 가지고 가는, 행동하는 인간이 돼야지 머리 따로 몸 따로 가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화두는 Embodied Spiritual,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빨간 거에 물들지 않은 파란 거에만 살면 늘 그냥 허덕허덕대요. 결핍돼 있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고, 늘 허하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몸만 가는데 마음이 안 가요. 몸만 가가지고 막 돌다 보면 정신은 집에 있어. 그래서 뭘 했는지를 모르고, 쉽게 말해서 어제 했는 일을 오늘 잘 모르면 잘못 산 거예요, 어제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하더라도 2시간만 하더라도 1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이 나아요. 이렇게 진지한 고민. 그게 뭐에 기뻐? 그럼 내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 내가 고민 안 돼요. 그럼 고민은 걱정거리예요. 그게 아니라 미학에 기반되어 있는. 이런 걸 인식하면서 윤리, 도덕하고 이걸 같이 접목하고, 그게 어디에서 예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이 작품에 다 나와요, 그림에.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냥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르누아르 그림이 됐든 피오렐라 프란체스 그림이 됐든 프란스 베이컨 그림이 됐든 옛날에 프라 안젤리코 그림이 됐든 거기에서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는 벌써 이미 파란 것 쪽의 영역이 그거 하기 싫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향유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그림을 이제 채울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림을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자꾸 봐서 눈에 익으라는 거죠. 익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마음을 자꾸 빨간 쪽으로 가서 빨간 데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루브르 박물관에 그 얀바네이크 그림을 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봐야지. 야, 얀바네이크가 유화가 그 필요 없어요. 이제는. 유화 처음에 그리면 뭐 어쩌라고. 얀바네이크가 유화를 처음 그린 거하고 여러분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멀리 갔을 때 봤을 때 야 그림 참 잘 그리네 라는 그림은요. 여기 인터넷에 큰 그림에 이게 해가지고 탁 띄어보면 충분히 봐. 여러분은 진품 보는 거나 이거 보는 거나 구별 못할 정도로 그림 좋은 거 많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의 내 마음의 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빨간 거에서 같이 나와야 돼요. 파란 거에서는 안 나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잘 사십시오.